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느냐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 빚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 아침부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요새 들어서 끔찍한 존속 살해 사건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가 추세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늘어나는 존속 살해 사건의 실태 그리고 원인, 앞으로의 대책 등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사건을 담당한 수원 남부경찰서의 이근춘 강력 6팀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 팀장입니다. 이번에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피해자 이모 씨는 아버지와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 4월경에 그 군대에서 제대를 해서 아버지가 사시는 데를 가지 않고 네. 혼자 수원에 있는 건선동 원룸에서 네. 생활을 하던 중 이제 그 일수 같은 거를 좀 빌려서 돈이 궁하게 되자 사채를 빌려 쓰다가 돈이 이제 쪼들렸군요. 네. 예,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나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네. 아버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쪼들렸길래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건가요? 무직자 대출로 1,400만 원을 대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같이 다니던 친구 홍모군도 무직자 대출로 1,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한 것으로 아마 둘이서 이게 아버지 재산을 노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빚 1,400만 원 때문에 아버지를 살해했다. 아, 그것도 아주 끔찍한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수법은 이제 같은 피의자인 홍모군과 피의자인 이모군이 흉기로 피해자 뒷부분을 가격하고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에 시신까지 유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시신은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친구 홍모와 같이 유기했던 그 친구들, 여자친구들 2명이 있어요. 아, 여자친구도 있었나요? 네. 네, 둘하고 같이 나주에 있는 한 저수지에 유기한 것입니다. 사체를. 그러면은 모두 4명이 가담을 한 거네요. 시신 유기에는. 그렇죠. 혹시 약을 투약했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뭐 이런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맨정신이었나요? 예, 맨정신이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자, 아까 초반에 팀장님께서 아버지하고의 어떤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가 그러면은 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해한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3살 때 어머님이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아하, 엄마가 없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들을 아버님이 키우시다가 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좀 말썽을 좀 피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썽을 좀 피니까 아버지가 잘 가르치려고 많은 폭행을 좀 했다고 피의자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평소에도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랐군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어쨌든 돈을 마련했을 텐데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아버지를 살해하고 네. 그 아버지 카드를 사용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아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아파트는 지난주에 네. 그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현재 시가보다 좀 싸게 1억 9천만 원에 네. 그 아파트를 내놓은 것입니다. 네. 자, 공범 친구에게는 차까지 사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그 아버지 카드로다가 그 차를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차는 어떻게 사준 건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자, 아들이 잡혔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는지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아들을 첫 대면했을 때 네. 아버지 어디 가셨냐 물어봤어요. 아하, 네.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아버지는 시골에 가셨어요. 딱 그 말만 했습니다.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던가요? 얼굴이나 뭐 표정 같은 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예,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피해자의 아버지를 네. 그 팔로 뒤로 잡고 있었던 부분하고 네. 같은 공범한테 흉기를 사용해서 가격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 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근춘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 6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원인과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들으신 수원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 사건도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강동구에서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또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이모 씨는 전과도 없었다고 하고 강동구의 조모 씨는 평소에 좀 온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전과도 없고 그렇다고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닌데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 일단은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 이 피의자의 가족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소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강동구 사건도 역시 가족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기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녀가 이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부모를 제일 우선적인 목표물로 삼은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도 생각이 들죠. 예.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존속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증가 추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증가 추세인 것은 뭐 2011년도까지는 틀림없이 증가 추세였고요. 지금 2012년도에 잠깐 주춤했다가 지금 2013년도 들면서 또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도에 한 45건이었고요. 그때 비해서 지금 2011년도에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종류의 이제 통계치는 전체 살인 사건 중에 지금 존속 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5%라는 것은 이제 해외에 뭐 미국의 2%, 뭐 영미권 국가에서의 뭐 1, 2%대에 비해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살인 사건에서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존속 살해 사건의 그 추세 그리고 이유, 대책 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그런데 네네. 이제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도 그렇고 강동구 사건도 그렇고 공통점을 보자면 언급은 조금 하셨지만 모두 아들들이 무직이었고 또 사채 빚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통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전체로 보자면 거의 한 50% 정도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부모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결국 부모의 재산이나 아니면 보험금 등을 노려서 결국 살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존속살해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제 범행 동기로서 뭐 오랜 동안의 학대나 아니면 이제 자녀의 정신분열병, 병력 같은 것들이 이제 중대한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 부분 좀 이 차별적인 유형이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은 최근에 이제
청년층이 오랜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신용불량 등의 경제적 문제를 안게 되면서 네.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참 씁쓸한데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대책이라는 게 사실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청년층의 실업의 문제가 결국 가정에 이와 같은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으로서 사실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금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이런 종류의 폐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쉽지 않은 대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 실업과 같은 사회적인 그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이게 발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 경제적인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대책으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존속 사례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분석을 하고 보면 60% 이상이 이제 부모와의 불화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것.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좋으면 이런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최근에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족의 해체 문제나 아니면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가정 내에서의 훈육이나 아니면 인성 교육 같은 것들이 좀 더 교육 장면에서 강조돼야 될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훈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부모로부터의 폭력 이것도 상당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개념 안에는 폭력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이를 좀 더 정상적인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훈계나 또는 그 안에는 정서적인 지원 또 사랑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군사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폭력 행위를 훈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다. 결코 폭력 행위, 예컨대 가해 행위이지 그것을 훈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